봉송씨. 자, 취직 라이브 시작합니다. 뭐 라이브라 해서 뭐 별 다를 것도 없고 늘 하던 짓 하는 건데, 청문회라고 지금 하고 있죠.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이죠. 보면 아무런 하등의 한국 축구의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짓들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짓들.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누가 봐도 쓸데없는 짓을. 정치인들은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의 화제성을 갖고 있는 이슈니까 저거 스스로 얘기하듯이 좌우가 없다.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 축구는 좌우가 있어요.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좌파 영향을 받은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선동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어, 모르겠어요. 협회나 뭐 홍 감독의 뭐 법인카드 사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리가 있냐 없냐 뭐 털어보면 되겠죠. 털어보면 되는데, 홍 감독 같은 경우는 그 감독하기 이전에 이미 협회 그 뭐예요? 전무를 지냈던 사람이어서 법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법카를 사용한다는 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죠. 법카를 사용하게 되면 주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은 뭐 일반 기업을 다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회계 담당자들은 법카 영수증이 올라오게 되면 이걸 룸사롱에 쓴 건지 안마시 주소에 쓴 건지 나이트에 가서 쓴 건지 백화점에서 그냥 뭐 개인 사치를 한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고 해서 이제 증빙 자료 첨부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내부 감사 아니면 외부 감사에서도 다 점검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적합하게 사용한 게 있다, 그런 걸 엮어 가지고 결국 이제 형사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좋지 않냐? 예를 들면 홍 감독이 뭐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면 홍 감독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포이엣이 만약에 감독이 되게 되면 구스타프 포이엣한테도 법인카드를 주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감독한테도 법카를 지급을 하는지.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삼겠다 나중에, 물론 뭐 연봉을 10억 20억 받는 사람들이 뭐 째째하게 뭐 법카 가지고 그러겠냐. 물론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거나 경기도지사 할 때 법카 사용하는 거를 보면 가들은 연봉이 별로 되질 않으니까, 예? 그 쪼달리는 형편에 법카를 썼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예? 예, 뭐 그 저 김해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이가 뭐 법카를 썼다 초밥을 시켰니 뭘 샴푸를 시켰니 하는 거는 보면. 근데 이제 홍 감독을 털어서 먼지가 나면 예를 들면 그걸 형사처벌하겠다 하라 그래. 형사처벌을 소송을 하고 뭐 하고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고, 정몽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형사처벌하라 이거지. 청문회 해가지고 뭐 아무 뭐 위증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뭐 처벌을 하든 말든 하라 이거지. 저는 뭐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누가 뭐 청문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니 뭐 위증죄로 처벌을 하니 하라 이거야. 예? 다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예? 걔네들 그거 한다 그래서 씨뭐 내가 피해 보는 건 없으니까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들 하고 싶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라 이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 다음 어제도 잠깐 그 이영표 얘기를 얘기했지만, 그런 특정한 자리에 정권을 주겠다 하는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마치 정권을 쥐고 나면 정권을 진 거에 대해서 책임이 면해져야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정권을 줬다. 권한을 줬는데 네가 권한에서 약간만 어긋나면 너 감옥으로 보낼 거다 하는 협박이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병신이 정권을 지기를 바라겠냐고. 예? 그 전 권한을 내가 권한을 휘두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이 위임을 한 다음에 내가 그걸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무슨 씨발 세대가리나 돌대가리들도 아니고 황당하다 이거죠. 그런 하는 짓들을 보면. 그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세대가리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다 여기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런 느낌밖에. 뭐 완전히 바보들이나 하는 거를, 응?
국회에서 하겠다니까. 이영표 같은 애들이 나름 뭐 우리나라 축구의 무슨 혁신위원이다. 뭐 혁신위원 어쩌다 뭐 해가면서 나서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하나같이 머리가 빈 애들, 예? 머리가 빈 애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정권을 줬어. 감독이 정권을 진다. 선수 선발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권을 진다. 하면 그 정권을 진 거로부터 잘못된 결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정권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잘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할 때 책임을 전제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자격과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를 사전에 검증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다. 연봉 10억이든 20억이든 아니면 연봉 1,000만 원이든 주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맡기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주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원찮다. 그러면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해서 그 감독의 권한을 회수를 하면 돼요. 회수를. 근데 만약에 그게 전력강화위원이다. 전력강화위원은 일반 감독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자리 자체가 비상근에다가 무보수예요. 비상근의 무보수인데 뭐 때문에 내가 감독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정권을 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내가 뭐하러 가지려고 하냐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결과가 나빴을 때 책임을 지라. 이영표 얘기대로. 완전한 병신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는. 정권을 쥐고 거기에 대한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맞지 마라. 그럼 아무도 안 맞는 거지. 왜? 어차피 한국 축구는 결과가 좋지 않을 건데. 예? 지금 당장 예를 들면 포이엣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포이엣이 아시안컵에서는 결과가 좋았는데 월드컵 치르면 과정에서는 결과가 안 좋아.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전력강화위원이 자리를 그만뒀어. 왜냐? 그거를 뭐 맨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결과가 좋을 때는 나는 전력강화위원으로 그 사람 임명하는데 영향을 끼쳤어. 그런데 나는 전력강화위원을 이제 그만뒀어. 그만뒀는데 지나고 나니까 포위에서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나는 협회 그만뒀는데 책임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예? 나는 비상근에다 무보수라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야. 발런티어인 거야. 예? 그러니까 무보수로 그냥 내가 가서 일하는 사람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런티어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이거. 무보수로.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무슨 권한을 가지냐. 대표팀 감독의 선임권에 대한 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책임을 지라. 그러면 성적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냐 이거야. 성적이 좋았을 때는. 예를 들면 성적이 나쁜 거에 대한 결과 책임이 있는데 성적이 좋았을 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런 불합리한 계약이 어디 있어. 아니 계약직한테도 그런 계약은 하질 않아. 아니 뭐 감독 선임에 대한 권한이 무슨 돈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고 그 권한은 그 권한 선임권을 갖는 거에 대한 뭔가 다른 추가적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독 선임권에 정권을 줬다 그래서 내가 싫다 정권이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예? 애들이 그냥 다 바보들이에요. 오늘 국회 청문회 하는 거 오전에 잠깐 보다가 전체적으로 다 바보들인데다가 축구라는 걸 아예 알지도 못하는 여자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봐. 이모경이가 핸드볼 선수지 축구 선수예요? 예? 최민희가 축구에 대해서 아나? 배현진은 축구에 대해서 아나? 최민희는 김진규한테 손흥민 넣으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지랄하고. 그러니까 김진규가 아니요. 조규성이 넣으라고. 기존에 알려진 거는 이재성 넣으라는 거였는데 이재성이 아니라 조규성이 넣으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왜냐? 이강인이 크로스 올리고 조규성 머리로 골 넣자는 거였거든. 이재성이 아니었다는 거. 손흥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왜 졌냐는 거야. 왜 시키는
실력이 부족해서 지거나 운이 나빠서 지는 거지. 아르헨티나한테 결승전에서 "니네 왜 졌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잉글랜드한테 "왜 졌냐?" 뭐 "왜 졌냐?" 예? 그 최종적 우리나라 대표팀은 뭐 월드 클래스 팀이어서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인가? 청문회라는 자리는 여러분들 한자를 뭐 요즘 세대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청자와 문자와는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예요. 다시 말하면 청문회라는 거는 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나와 있는 증인들에게 질문을 퍼붓는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말을 씨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자기들이 궁금해한 사항을 해당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자리예요. 물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자리라고. 그런데 지금 말할 거 존나게 한 7분 동안 말하고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 그게 무슨 청문회야, 신문회지. 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조차도 한자를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모경이 이런 애들이 뭐 알겠어요? 이모경 아니라도 거기 40대 50대 중에도 한자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해. 무슨 청자에 무슨 청문회를 한자로 써보라 그러면 다 못 쓴다고. 청문회가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신문회를 만들어. 홍 감독이 의외로 답변을 잘하죠. 왜? 나는 자기 특혜 받은 거 없다. 빵집에서 면접하는 게 맞냐? 면접을 어디서 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빵집은 면접관의 자리에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정혜성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송명보를 낙점을 했다. 왜 외국인 감독 둘 얘기해 봤더니 박은하랑 포이엣을 얘기해 봤더니 별로더라. 아니 이영표가 전력 강화에 정권을 주라면서. 그 정권을 정혜성이가 쥐고 위임을 받았다 이거야. 나머지 전력 강화위원으로부터 본인이. 그래서 정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야. 예? 그 축구협회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홍명갑 임명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임을 하고 그 위임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구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지를 않다고 정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상관에 따르는 거지. 관례에 따른데 정혜성이 물러나면서 전력강화위원장 아니면 기술위원장이 할 수 저기 선임하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충돌하냐 하면 정관상에 그 기술위원장이나 이런 각 위원들은 겸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겸임은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위임을 받았냐는 거야. 근데 임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력강화위원 아니면 기술위원장이니까 기술위원회니까 정혜성이든 축구협회에서 봤을 때는 정혜성이가 기술위원장 이임생에게 이름을 했다는 거지. 고대 카르텔에 대한 것도 초반에 나와서 그러잖아. 아니 국가대표팀이 한 사람밖에 없고 U20 이하 그러니까 U23 이하에서 총 자기가 있을 때 20명 넘게 감독이 임명됐는데 그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예? 그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서 문체부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축구협회 전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홍명보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못 밝히는 거야. 저 라이브 옛날에 할 때 홍명보의 연봉이 37억이다 어떤 그지랄 했던 새끼 있잖아. 홍 감독이 오늘 단호하게 "아니 37억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적다." 응? "연봉을 까라." 국회의원 씨발 네 연봉을 까라. 그럼 좋아하나? 어? 국회의원들 니네 연봉 다 까봐. 얼마 받는지. 그럼 세비하면 뭐 1억 얼마 받는다. 응? 길 가는 사람한테 "네 연봉 까라." 그러면 좋아하겠냐고. 국민들의 관심이 또 국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자리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씨발 빤스를 무슨 색깔 입고 있는지 신발 뭔 색깔은 양말을 뭔 색깔이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다 알려줘야 되나? 몇 평집에 집에 살고 집에 테레비가 몇 개고 집에 화장실이 몇 개고 어?
잠옷 색깔이 뭔지 다 알려줘야 되냐고. 왜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데 연봉을. 프로팀에 있을 때 10억 받는데 대표팀에서 20억 받는 게 불공정하다. 뭐가 불공정한데? 그럼 씨발 평생 뭐 프로팀 감독하는 연봉만으로 대표팀 감독 계속 하라는 얘기야? 외국인 감독은 20억 주는데 한국인 감독 뭐 때문에 10억 줘야 되는데?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예?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그거 나와 가지고 어스렁대는 배현진이다 뭐다 이런 인간들 보면 그냥 정치적 이슈 이런 화제가 된 이슈를 타고 들어와서 좀 화제거리나 만들어 보려고 생쇼를 하고 자빠졌대 보면. 그 백날 첫날 얘기해 보라고 홍명보한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자기는 감독직 요청이 와서 수락을 한 사람인데 수락한 사람인데 절차가 불공정하다 그러면 홍명보가 절차에 대해서 개입을 했나? 본인이 감독 대표팀 감독 U18 감독 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데 본인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 모리아스는 예? 모리아스는 U23 감독하고 뭐 그다음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 견임하고 올림픽 코치 월드컵 대표팀 코치하다가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10년씩 했는데 그것도 존나 특혜인가? 예? 아니 축구를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축구 전문가들한테 달라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하겠냐고. 왜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없느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영역을 침입을 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부정해.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부정당할 만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 누구냐? 이천수다, 뭐 이영표다, 박지성이다.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아 전문가가 없구나. 그 저렇게 전문가가 없으니 씨발 전문가로서 다 부정당하지 저것들이. 예? 그 역시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없는 게 맞아. 그 생각밖에 안 든다 이거지. 안 그래요? 보면 말 같지도 않아. 홍명보가 마치 특혜를 받아서 그런 것처럼. 아시안 게임 대표팀은 올림픽에서 뭐 감독을 맡아도 근데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아도 되느냐? 할 사람 없어서 맡은 거 아니야 최강희 때. 응?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올림픽 선수들을 가지고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거지. 보면 이 바보들 천재, 바보들 천재. 네? 오늘 청문회 너무 웃겼다. 뛰고 있는 선수 왜 안 뛰겠어요? 왜 저? 문작좀 까고 욕해야지 자기들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성 무지성이 무식이지 무식 그냥 무지식 진짜. 예? 오늘 국회의원이 정몽규 대표님하고 정중히 다음에 밥 함께 하자는 문자 밥 함께 하면 안 되나? 정몽규가 뭐 씨발 뭐 좀비도 아니고 예? 무슨 불치병이 걸린 것도 전염병 걸린 사람도 아닌데 밥 한 끼 먹는 게 뭐 잘못됐나 이거지 보면. 예? 그 한자 쓸 수 있는 분이 대표님한테 잘못 봐드렸다고 문자 보낸 건 잘 알아서 그런 건가요? 모르겠다. K리그 지도자가 커리어가 한심하니까 그런 거다. K리그 지도자가 한심하다. 대부분 한심하지. 뭐 이정에 보면 뻔하잖아 지금. 응? 청문회보다 열받아가지고 한국 축구가 발전을 못하는 건 능력도 없는 K리그에서 나 뭐 했어 꺼드럭대고 대도 않은 스펙으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참칭해서 그런 거지. 아니 나는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 인정해요. 프로 감독하고 원 감독하거나 투 감독하려 그러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선수로서의 시간도 그렇고 지도자로서 보낸 시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지도 방법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훈련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P 라이센스다 A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축구에 대한 전문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 방송을 하고 떠들고 축구에서 아는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그 능력과
거기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런 지도자분들을 사소한 지도자들이라도 만나면 제가 늘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이 늘 '내가 무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뭐 아는 척 뭐 떠들고 이러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하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홍감독 같은 경우에 프로 선수 생활, 국가대표 선수 생활, 해외 선수 생활, 일본과 MLS에서 보낸 생활, 그다음에 국가대표 맡고 아시안 게임 팀 맡고 뭐 맡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에 대한 전문성, 예?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황선홍이나 마찬가지예요. 신태용이든 황선홍이든. 내가 이정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정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정효는 마치 신화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정효의 제가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정효가 무슨 전술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김기동이다. 저는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나서 그해 올해 감독상을 받고 나서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축구에 대한 디테일한 생각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 전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어요. 그게 정말 이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마 이정효도 그랬을 거예요. 장혜룡도 그랬고 지금 현재 K리그에 있는 최윤경 감독이다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정용이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축구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떠든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축구 팬들이 자기 기분대로 비판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네? 프로 축구든 뭐든 결국에는 팬들을 기반으로 해서 묵고 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사적 자리로 인터넷에서 뭐 SNS에서 떠들고 비판하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물론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협회나 감독이나 누가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언론의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언론 내가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마음대로 떠드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들이나 일반 수원 삼성 팬들이 버스를 막고 버스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하는 폭력적인 행사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비폭력적 방법에서 감독을 비판하고 선수를 비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 각 비판들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근거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적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비전문가들이 비판을 한다 전문가를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심판대에 올려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질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박문성, 서영우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걔네들하고 질문을 하고 정몽규, 홍명보, 김진규 이런 김병기 이런 애들이 답하게 하라 이거야. 대지를 해서. 예? 왜냐? 걔 나름대로 전문가라 그래서 온 방송에 불려다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걔네들끼리 붙여보라 이거야. 누가 전문가인지, 누가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건지. 예?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뒤에서 떠들지 말라고 전문가라면. 나는 박문성이든 신문선이든 서영욱이든 누구든 국회의원이 부르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떳떳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 내가 알고 있는 논리 구조, 내가 보고 있는 한국 축구의 논리 구조, 내가 보고 있는 한국 축구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팬들의 논리 구조. 예?
그다음에 일부 유튜버 새끼들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를 꿰뚫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해도 된다 이거지. 박문성이가 그럼 나와서 하라 이거야 대신. 예? 청문회를 제대로. 걔네들이 전문가라니까. 새벽에 전문가 이런 새끼들이 나와서 홍명보랑 대지를 하고 얘기를 하라 이거지. 기자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이스타 TV다 뭐 TV다 있는 새끼들도 다. 그 새끼들 나와 가지고 제대로 붙어보라. 김진규랑 예? 그 코칭 스태프에 있는 김동진이다 아니면 홍명보다 정몽규다 같이 딱 까놓고 얘기해 봐라 이거야. 걔네들 말이 씨알이 먹히는지. 모든 것들이 다 반박될 수 있거든. 정몽규가 국회 청문회처럼 시간 제한이 없거나 홍명보가 자기에게 제기된 전술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프리하게 완전하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떠들어 준다 이거. 해보라 이거야. 어떻게 되나 결과가. 법카 의혹 뭐 그런 거 해명을 다 하잖아. 의혹에 대해서. 그 협회가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그래서 예? 그 협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조금 전에도 청문회 진행되면서 인제 뭐 저기 전에 축구협회 근무했던 애 연락이 오고 이래 가지고 통화하는데 지금 협회 내부도 인제 안에서 서로 물고 뜯게 한다는 거지. 왜? 어떤 리더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예? 그 사람의 줄을 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직장에서 내가 날아갈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새끼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협회 내부에서 지금 이전 투구가 파가 갈라졌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씨발 저 축구협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썩은 조직이어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쟤네들은 다 바뀌어야 돼. 하는데 나도 한 표를 던진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런데 무슨 고대 카르텔이다. 현대 직원들이 왜 들어와 있냐. 현대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존나 효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다. 완전한 바보들이지. 왜 현대 직원이다 들어와 있냐. 축구인들끼리 뭉쳐 놓으면 이영표나 박지성 같은 애들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이영표 어제 한 얘기를 보라고. 어? 아니 그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그런 인간들이 들어와서 뭘 진행을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 예? 그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만 축구협회 직원이다. 아니 무보수에 비상근 직원인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에 대한 정권을 졌다 그래서 그 정권을 쥐고 나서 그럼 그만두 1년 임기 1년 2년 뒤에 그만뒀노 인제 없는데 그 사람이 감독이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성적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면 그럼 나중에 그때 책임을 어떻게 물으라는 얘기냐. 이런 뭐라 대답할 거냐. 비상근직으로 씨발 감독이 잘 될 때까지 아니면 못 될 때까지 감독 계약 기간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 사람 남을 생업이 있는데. 무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지금 이렇게 되고 나면 전력강화위원장 다 해체되고 새로 뽑는다. 그럼 내가 전에 뽑아 놓은 감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고. 나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알게 뭐야. 잘 될지 안 될지를.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럼 씨발 요즘 뭐지 텔레비에 나오는 관상 잘 보는 사람을 갖다 앉히라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관상 봐 가지고 '아 이 감독이 한 2년 동안에 문제없이 잘할 것 같다.' 그 사람을 관상가 불러다가 감독 정하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전력강화위원장한테 "당신 뭘 보고 했냐?" "이거 나 저 유명한 관상쟁이 보고 저 사람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나 그 사람 말 듣고 임명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잘못되면 2년 뒤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독박 쓰는데 내가 뭐 돈 받는 거 10 원도 돈 받는 거 없는데 뭐 자원봉사하는 판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책임을 져야 되냐. 청문회 불려 나가고. 예? 그럼 내가 정권을 뭐하러 받냐 이거지 보면. 지금 있는 구조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후보를 낙점을 하고 그 낙점을 한 것들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혀. 네.
실질적으로 위임을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하라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정혜성이 최종적으로 정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근데 감독을 임명했는데 그 감독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임명을 하는 거 아니야. 왜? 그 감독을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전력강화위원들은 어떤 감독을 선정을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커리어들을 쭉 보고 나서 임명을 하는데, 그 커리어를 쭉 본 어떤 감독이 2년 뒤에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냐 이거야. 예? 2년 뒤에 씨발 강도짓을 하거나 2년 뒤에 1년 뒤에 강간을 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6 개월 뒤에 음주운전을 걸려 가지고 개차반 날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고 축구 관련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건데, 정권을 졌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나? 정권을 쥐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정권을 쥐고 나서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고. 성적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성적에 대해서 못 미치면 책임을 지라? 그러면 내가 감독이 아니고 나는 전력 강화위원으로 감독을 추천했을 뿐인데 그 책임을 왜 져? 예? 감독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나? 추천한 사람이. 어느 집단이 그렇게 해요? 어느 집단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집단이 그렇게 하냐고. 예? A 회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본부장으로 어떤 사람 임원을 임명했어요. 근데 그 임원이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임원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재용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잘못 임명했으니까. 예? 내가 알바를 썼어. 알바를. 근데 알바가 존나 개차반이야. 일 안 하고. 그럼 알바를 잘라내고 그걸 임명한 내가 그만둬야 되나? 회사 접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구단 프론트에는 스카우터들이 있는데 어떤 스카우터들이, 예? 어떤 선수를 데려다 쓰거나 어떤 감독을 데려왔어. 감독을 데려올 때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고 데려오지. 그냥 씨발 아무나 뺑뺑이 돌려 가지고 당첨된 애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성적이 안 좋아. 그렇다고 스카우터들 다 쫓아내나? 다 잘라내고 그 책임을 지라 그러고. 그 직장인데.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무식하다. 국회의원들도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분야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무식한 거고.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뭐 이번 이런 일들을 뭐 작년, 재작년 뭐 홍 감독 임명되는 과정에서부터 지켜봤지만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천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유튜브 하는 애들 대부분 다, 예?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무식해요. 과거에 무슨 씨발 EPL에서 경기를 했니 뭐 어디서 경기를 했니 뭐 유럽 물을 먹었니 안 먹었니 박주호건 이영표건 박지성이건 다 똑같아.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식해요. 그냥 무식하기 때문에 이 무식함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서 유식함을 만든 다음에 그 유식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자양분을 삼거나 토양으로 삼는다. 불가능해요. 왜냐? 어떤 단체, 어떤 시스템, 어떤 체제를 개발시키거나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특정한 분야의 선수 경험을 갖고는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 안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돼. 해안도 있어야 되고. 그냥 과거에 유럽에서 활동해 유럽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유럽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면 한국에 되나? 유럽의 잔디 존나게 좋아요. 그럼 한국의 잔디 존나 좋아지나? 걔네들이 보고 가서 "씨발 유럽 잔디 좋은데 한국 잔디 왜 이러냐?" 그러면 걔네들이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잔디가 유럽처럼 좋아져요? 예? 유럽의 유소년 이렇게 훈련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돼? 유럽처럼 우리도 훈련시키죠. 그럼 되냐고 그게. 예? 그냥 모두가 아무 말 대잔치.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예? 거기 청문회라고 불러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야 되는데 답을 하면 이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질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예? 말 조심해서 가려서 하라고 협박질이나 하고 있어. "너 잘못하면 졌대." 이러고. 아니 축구 해 가지고 운동을 했다가 성적 나빠지면 모든 스포츠 종목에 앞으로 다 부를 건가? 예? 아니 지금 제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걔야 정의선이야. 정의선인가? 정몽군가. 양궁협회 회장하고 있는 사람. 돈만 내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양궁협회에 돈만 주고 나서 아무것도 그거를 양궁 성적이 좋으니까 회장이 돈만 내고 일체 관여를 하질 않는다.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정몽규가 돈을 내지도 않지만 예? 하는 일도 없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 반대로. 정몽규는 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응? 근데 갑자기 한국 양궁이 추락하면 나중에 어떻게 비난하겠어. 돈만 내고 아무런 협회에 일을 하질 않는다 정의선이가. 그러고 비난할 거라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예요. 한국 사람들 속성이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잘 될 리가 없지. 이거는. 예? 잘 될 리가 있어요? 전문성 자체가 부재한 집단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이런 거를. 말이 되는 건지. 시민구단 지적은 잘한 것 같다. 박동희 기자. 이게 스타 되고 싶은 의원들. 진짜 이게 나와서 뭐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못하면 다음부터 감독회장 하겠나. 다음부터 무조건 청문회. 무조건 청문회 열린다고 봐야지. 그 전례를 만들어서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게. 선동열 때 야구 때 이미 한번 했잖아. 그러고 나서 재미 붙인 거야. 물론 그때 병신된 애들도 많지만 선동열한테 이상한 질문했다가 네? 무슨 축구를 입을로 뭐 청문회로 화려하네. 축구라 하지 말고 청구라고 해야겠다. 알바 자르기도 쉽지 않다. 3일인가 며칠 만에 자르는 거는 쉬워요. 나오지만 하면 그만이더라고. 감독 추천에 보증금을 걸고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받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 누가 하냐 이거지. 예? 성적이 안 좋으면 월급의 반을 토해내라. 홍 감독이 책임을 지고 그만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홍 감독은 계약 기간이 더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홍 감독은 아시안컵까지 맡을 수 있는데 그 남은 자녀 연봉을 포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홍 감독이 물러났다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 감독으로서는 자녀 연봉을 포기를 한 셈이야.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거라고. 몇 억은 될 거라고. 네? 그 몇 억을 포기한 사람의 결정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하고 있지 지금. 주식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려가면 속설이잖아. 홍 감독도 자기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임기를 채운 만큼의 연봉을 가져간다고. 연봉 20억이고 지금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1년 예산 10억인데 10억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버티고 나는 계속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해임을 시켜버리면 자녀 연봉에 대한 거를 가져가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전에 클린스만이 내린 것처럼.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만둔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의 한계가 뭐냐 이거 도대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홍 감독은 연봉 10억을 더 벌 수 있는 기회 버티면 벌 수 있고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야. 어? 만약에 내가 뻔뻔한 사람이 내가 감독인데 성적이 안 좋았어. 그건 내가 귀국해서 아니 손흥민도 개발이고 이강인도 개발이고
황희찬이도 개발이고 애들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나라는 원래 피파 랭킹 32위 수준이다. 어? 한국 선수들의 가치를 보더라도 유럽에서 인정받는 거는 30위권 수준이다. 그럼 30위권 수준에 있는 팀이 30위권 수준을 달성했으면 목표 달성한 거다.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선수들이 무기력하게 경기를 했다. 그 내가 경기를 뛰었냐? 난 열심히 뛰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안 뛰더라. 그럼 선수들이 태워버렸냐? 어? 선수들이 태업한 거는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나라 선수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할 거야? 예? 나는 아시안컵까지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러면 그럼 이제 난리 나겠지. 뭐 감독 그만둬라, 감독 그만둬라. 그럼 이제 축구협회에서 해임하겠지. 해임하면 위약금이 나올 거 아니야. 응? 외국인 감독이면 그렇게 하겠지. 내가 뭐 때문에 그만두냐? 아니면 협회에서 미리 해가지고 아유 감독 그만두시라고. 응? 위약금 드리겠다. 이러면 그만두면 되지. 한국 축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이 라이브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 여러 가지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의 수준은 1986년, 그 다음에 1990년 월드컵을 출전할 당시의 세계 수준의 갭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 않았어요. 물론 86년이나 이때는 피파 랭킹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낮은 순위를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월드컵에 들어가 48개 팀이 들어가는 데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재 성적은 과거에 월드컵에 16개국, 24개국이 출전하던 시절 그 시절에 한국이 출전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세계 벽과 비교해서 갭이 줄지 않았어요. 우리는 2002년 중간에 있으면서 4강을 하면서 잠깐 착각을 했고 그 중간에 한국 축구가 성장됐다고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차범근이다. 그 다음에 박지성이다. 손흥민이다. 이런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특히 유럽 무대 그냥 팀이 아니라 유럽의 어디 변두리 팀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아니면 PSG다. 이런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느낀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2002년 이후로 16강 가는 정도가 한국의 최적인데 지난번 벤투 때 16강에 갔다고는 하지만 1승이에요. 1승.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한국 축구는 근본적으로 지난 40년간 86년 월드컵 참가 이후로 지금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세계 수준에서 어떤 특정한 벽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않았다 이거야. 일본은 16강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경쟁을 할 수 있는. 한국은 32강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번 아시안게임이 임시감독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시안컵에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손흥민은 다시 오더라도 골 넣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강인도 AT에서 7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주느냐. 시즌 시작하고 나서 시즌 시작 5경기, 초반 5경기가 나머지 시즌에 이강인의 입지를 결정할 거예요. 보면. 그 다음 그러고 나면 이제 EPL도 없어. 일본은 지금 8명인가 이제? 심각해져요. 한국 축구는. 지금 뭐 손흥민은 이제 LAFC로 와서 완전히 변두리 무대로 빠져 있는 상태고 유럽 축구라고 이제 볼만한 애는 이강인 하나밖에 실제로 안 남는 거야. 이재성이 더 늙었고 황희찬이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맨날 토요일마다 중계 방송되는 팀은 아닐 테고 없어요. 양민영이랑 뭐 이런 애들 토트넘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연습 경기 뛰고 있는데 그 연습 경기 뛰는 이유가 뭐냐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일부들이 휴가를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 메꾸기 위해서 2 군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을 불러올려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요번에 맨시티 방한 명단 보시면 주요 선수들 빠져 있어요. 프랑스다 뭐다 스페인이다 이런 데 있는 선수들. 다시 말하면 월드컵 4 강이나 8 강 4 강이나 결승전 간 선수들이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 휴가를 줘야 돼. 휴가를 주고 복귀를 해서 훈련을 한 다음에 시즌에 들어와야 돼서 그 선수들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팀이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2 군에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을 위해서. CT 오는 명단 보면 그런 선수 다 포함되어 있어. 예? 그러니까 양민혁이 1군 콜업 됐다. 그래서 뭐 그 시즌 막 기대를 하고 하는데 그런 성과가 아니라 이거야. 양민혁을 데리고 1 군에 합류시킨 다음에 뭐 아시아 투어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거지 보면.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근데 아시안컵에 지금 멤버로 가 봤자 뭐 요르단, 카타르 이런 거 이기겠냐고. 이란, 호주 이런 팀들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아마 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전체 유럽에 있는 유럽파들을 다 소집을 안 하더라도 일본이 이기기 힘들걸. 지금 일본은 인제 올 8 월인가 8월 말부터 인제 유럽 시즌처럼 넘어가잖아. 그 J리그가 한참 활성화돼 있을 때 인제 선수를 차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감독이 모리야스가 일본 내에 있는 J리그 출신들을 데려갈지 아니면 전체 유럽파를 다 소집할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되긴 할 거예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데. 한국은 유럽파라 뭐 나발이고 뭐 총체적으로 다 불러들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고 지금은. U20 현영민이가 기술위원장이에요 현재? 전력강화위원장인가? U23 팀들이 뭐 이민성이가 그랬나? 지금 성적이 안 좋고 아시안컵에 못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못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키르기스탄한테 뭐 지고 뭐 베트남한테도 지고 뭐 이런다. 그게 현실이에요. 축구 선수의 숫자가 확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저희가 운동하던 시절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쉽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운동을 하면 밥을 굶어 죽는다 하는 시절이어서 선생님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을 조기에 발굴을 하고 선발을 할 때 선생님들이 관찰을 한 다음에 고 나이 또래에서 피지컬 능력, 달리기 능력이든 어떤 몸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탁월한 애들을 운동을 하라고 불러들였어요, 운동부로.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운동 능력이 탁월한 애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펼쳐서 어떤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고 어떤 선수는 실업 선수로 가고 어떤 선수는 어떤 애들은 그래도 대학을 가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으면 축구를 하는 거야. 그중에서 지도자들이 보기에 제가 운동 능력이 조금 있다. 그러면 부모를 꼬셔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야. 클럽팀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선수반 하라고 꼬시는 거지. 왜냐? 선수반을 해야지 애들이 오랫동안 그 축구 교실에 머물고 있으면서 돈이 되거든. 그렇게 들어온 애들은 축구는 배울 수 있는데 신체 능력이나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딱히 신체적인 능력이나 피지컬 능력이 탁월하고 축구 센스가 뛰어난 애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옛날에 비해서. 우리 때는 정말 소수의 운동 잘하는 애. 한 학급에 한 반에 80 명씩 있는데 12개 학급에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워 되는데 그 학년에서 1000명 중에서 운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4-5 명을 뽑아서 운동을 시켰다 이거야. 그리고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는 초등학교다. 그러면 전체에 보면 5,000 명, 4,000 명, 5,000명 되는 애들인데 그중에서 1 3 학 4 학년, 5 학년, 6 학년에서 운동을 시킨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정말 그 또래에서 탁월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그거에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대가 돼 있지만 질적으로 확대가 성장이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부모들이 애가 좋아하니까 시켜. 능력과 상관없이. 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모른다 이거지. 우리 때는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운동을 3 학년 아니면 4 학년 때 운동 시작하는 기본이거든. 왜? 3 학년, 4 학년까지 지켜보다가 쟤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다. 폐활량이 엄청 좋다. 그런 거를 보고 운동을 시켰다 아이가. 너 운동하라고. 선택이 돼서 선발이 돼서 운동을 했다 이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확률이 선수가 확대가 됐으니까 더 많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야. 그 구조로 계속 가면 어차피 좋은 선수 안 나와요. 좋은 선수가 안 나오고 좋은 선수가 없는 한에서는 지도자들이 용을 써 봐야 더 좋은 선수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또 똑같이 차범근이나 뭐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툭 튀어나와서 잘하는 애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선수 한 명 86년에 차범근이 있다 해도 개판이었고 그 당시 대표팀. 물론 그 나름 대표 선수들은 다 한 명 한 명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지. 예? 86년, 90년 다 레전드였어요. 94년 멋진 골도 집어넣고 지더라도 98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국 선수들의 이 경쟁 레벨이 피파 랭킹 16위 안에권에 있는 팀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발전을 지금 같은 구조화에서는 한국 축구가 발전이 30년이 되든 40년이 더 되더라도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 축구에 관심을 끈 거야. 98년 월드컵을 보고 끝났다. 86년 때도 너무 갭이 크다. 차범근이가 유럽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월 국가대표팀 속에 딱 포함시켜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결국에는. 그게 냉정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몇몇의 사람들, 박지성이다, 무슨 뭐 한 김대희다, 뭐 축구 혁신에 있다. 택도 없어요. 지금 기껏 하고 있는 게 뭐 골머리 싸고 있는 게 회장 선거 뽑을 때 뭐 인원수를 늘려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유소년 축구, 유소년 축구 개발해야지 당연히.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래서 유소년 축구 강화시키려고 애들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고. 그냥 동네 축구 교실 하는 애들이 좋은 지도자들이에요? 현대 축구의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이 최소한 5년,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룰이어야 되고 그 10년, 20년 뒤에 새로운 룰에서 새로운 축구가 탄생이 되면 그거를 또 받아서 또 이식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 축구 교실이라는 게 돈벌이잖아. 운동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하는 돈벌이잖아. 그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개발하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내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 자기들 밥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 거기에서 뭘 기대하냐고. 거기에서. 예? 아빠가 축구 좋아해서 애 축구 교실 보냈어. 그러니까 축구 교실 하는데 웬만큼 축구는 해.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냥 취미반 있는 선수반으로 들어오라. 선수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그럼 돈이 된다 이거야. 예? 그렇게 선수반에 뭐 오래 잡아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없어서 선수생활을 계속해야 돼. 그럼 4학년 때 시작한 거 5학년, 6학년 동안 3년 동안 가. 그런데 애는 경쟁 나가면 어차피 안 돼. 그런 애들만 양상되고 있다 이거지. 그런 애들만. 정말 애 운동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범위한 차원에서 선수를 육성 발굴하는 자체가 불가능해 한국에서.
본인들은 재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유명한 스타가 되고 프로에서 10년, 20년 뛰고 유럽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나의 성공 신화를 일반인들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왕년의 스타도 내치면서 왕년의 늪에서 못 나오는 7번의 모기가 전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리즈만이랑 비교가 될 텐데. 득점에서는 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강인한테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봐요. 근데 AT가 어쨌든 이강인을 7번 선수로 뽑았다. 그런 평가가 있었다 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보고 나서 뽑은 거니까 이강인이 어쨌든 초반 5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돈벌이가 되는 축구 산업일 뿐이지 뭐 트레이닝 센터나 축구교실 애들 유치해야지. 뭐 축구를 발전시킨다 뭘 한다 이런 거는 더 이상 물 건너갔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강조를 했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서 국민적 공적이 된다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된 이상 좋은 사람들이 총대 메고 그런 자리에 선뜻선뜻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전력강화위원회 질도 떨어질 것이고 전체적인 축구 관련돼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의 질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국 축구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